네, 저희 취재기자와 함께 금리 동결의 배경 등 자세한 내용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문가의 보다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금리 예상했던 것처럼 2.75%로 동결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 수준의 금리가 물가라든지 대외 여건,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먼저 궁금한데요. 일단은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판단이 되지만요. 내년도까지 볼 때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은의 그 성장 전망을 보면 2012년 2.4%, 2013년 3.2%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수준을 3% 중반대로 볼 때 일단은 2013년까지 산출갭 마이너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산출갭 마이너스 폭은 2013년 상반기 이후부터 줄어든다는 이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그 기준금리 수준은 적정보다는 약간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ECB에서도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유럽에서도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네네. 이제 또 5세대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네네. 이러한 글로벌 상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 앞으로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 중국, 유로존 G3의 지금 그 경기 둔화 문제는 상당히 지금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절벽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출 삭감에 따라서 한 GDP의 0.8%인 1,360억 달러가 지출이 삭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시 정부 때 해왔던 그 감세 정책, 세금 감세 정책이 마무리되면서 세금 증가분으로 5,320억 달러 정도의 GDP의 3.1%, 그러니까 한 GDP의 4% 정도가 재정 절벽 문제로 부담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 기조라든지 양적 완화 정책이 201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이제 성장 둔화 문제와 이제 부동산 부실 문제가 이제 같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진핑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서 내년부터는 완만하게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메리 켈리 얘기를 했지만 이 재정 긴축 이런 부분들은 재정 문제는 향후 5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저성장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재정 쪽의 문제를 보완시키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화된 통화 정책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러한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심리라든지 성장 모멘텀 등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 올해 하반기에 경기 둔화의 가장 출발점은 유로존 재정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 이후에 미국이나 여러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경기 부양 정책에 나섰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한두 분기 정도 후면 이런 정책 효과들이 가시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4분기 정도 되면 심리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이후에 이제 이런 심리 지표 개선들이 실물 지표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유로존 재정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물론 이제 ECB가 OMT라는 안전판이 마련해 놨지만 결국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시청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이 재정 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리 지표 개선에 따른 그 성장 모멘텀은 점차 개선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또, G2의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게 따라서, 실물 지표 쪽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한 차례 남았습니다. 앞서 취재기자와 함께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올해에는 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살펴봤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희들도 그 올해 연내에는 좀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고,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쯤에 한 차례 추가 더 인하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동결 쪽을 바라보는 것은, 앞서서 뭐 기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달에 이제 대선이란 정치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 정책 당국자들이 뭐 정치와는 별개 사정에 대해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정치적 일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속적인 인하에 따른 정책 여력의 축소보다는 좀 정책 여력을 확보하면서 또 금리 인하 효과를 좀 관찰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나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13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2013년 상반기가 상당히 성장률의 그 진폭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상반기에 재정 절벽 문제라든지 유로존 재정 위기 문제가 좀 완만하게 상당히 긍정적인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적인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상당히 성장률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과 반대로 좀 일이 꼬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에 결국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상반기 중에 대외 여건이 개선이 안 되고 점점 소강 국면을 보일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추가 인하 여지를 좀 남겨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